옛날에 한번 좀 오래된 비디오인데 C++에서 유니코드란 참 이런 비디오를 올린 적이 있어요. 그때 이제 얼마나 C++에서 유니코드 지원하기가 힘든지를 얘기했었는데, 그때 이제 제가 물론 뭐 유니코드의 까탈스럽게 들어가면은 뭐 코드 페이지 있고 글자 있고 이런 게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랑 이제 한두 번 얼굴 본 적이 있었고,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지만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프로그래머였던, 여전히 촉망되는 프로그래머예요. 그 종찬 씨, 최종찬 님이라고 하죠. 극존칭. 최종찬 님이 이렇게 좀 이런 건 용어를 좀 이렇게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고, 그때는 이제 유니코드를 그래서 그렇구나, 어차피 나는 유니코드를 별로 만들 일이 없으니까 C++에선 신경 쓰지 말자라고 넘어갔었죠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유니코드를 지원해야 되는 C++ 게임 엔진을 개인적으로 조금 만들고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과연 이제 내가 멀티 언어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.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니코드 스펙을 좀 더 보고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러다가 되게 재밌는 웹사이트를 하나 찾았어요. UTF-8 Everywhere인데,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UTF-8을 모두 다 쓰자 이 얘기였는데, 일단 다시 UTF가 뭔지 조금 정리를 하자면, UTF가 이제 유니코드 이제 뭐 그 인코딩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페이지 코드라고 뭐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 스펙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UTF-8과 16과 32가 보통 있다고 보는데, 역사적으로 되게 재밌어요. 역사적으로 유니코드가 처음 나올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글자는 2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스키 코드는 뭐 0부터 255고 영어만 표현이 가능하고, 예전에는 한글을 하기 위해 거기에 또 이상하게 섞어 놓잖아요. 근데 처음에 유니코드가 나올 때 딱 2바이트만 있으면, 2바이트면 2의 16승이거든요. 그 안에 세계의 모든 언어를 쳐박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모든 글자를. 그래서 그것 따라 이제 윈도우스 쪽에서 만든 게 멀티바이트 코드라고, 이거 유니코드가 조금은 아니에요. 그래서 2바이트에 모든 거를 들어가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윈도우스 API 쓰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 뭐 멀티바이트 코드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바로 그 규격이에요. 그래서 그 일부분은 UTF-16하고 맞긴 맞아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 세계 언어가 다 안 들어가. 중국 놈들 나빠. 이게 된 거야. 솔직히 중국어도 대부분 2바이트 안에 들어가요, 사실은.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4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. 요즘은 유니코드에 아이콘도 들어가요. 이모티콘. 그래서 4바이트가 필요하니까 이 유니코드,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멀티바이트는 작동을 안 하고, 대신 UTF-16에 제대로 된 규격은 이 기본 단위가 2바이트 뿐이고, 이게 하나가 넘어가면 2바이트를 더 추가해서 4바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더 추가하면은 뭐 더 늘어나면 이게 6바이트도 될 수 있고 8바이트 될 수 있고, 이거는 하나하나의 그 잘리는 그거 있죠. 뭐라 그럴까? 증가 단위가 2바이트일 뿐이에요. 그래서 UTF-16이 그렇게 나왔고, 그런데 재밌는 거는 UTF-16이라는 거는 바이트가 1바이트, 2바이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메모리에서 첫 번째 바이트, 두 번째 바이트가 들어가요. 왼쪽, 오른쪽으로. 근데 이 메모리 구조상, CPU 아키텍처상 리틀 엔디언과 빅 엔디언이 있거든요. 의미는 뭐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메모리 구조에서 이게 바이트 0이야, 1이야. 그거예요. 그래서 그것 따라 이제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죠. 그러니까 2바이트를 박으면 이게 1, 2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순서로 0, 1 이렇게 하거나, 그 반대로 0, 1 이렇게 하거나. 이게 4바이트가 돼도 똑같아요. 0, 1, 2, 3 이 순서로 가거나 0, 1, 2, 3 이 순서로 가거나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똑같이 규격을 정해도 어떤 엔디언을 쓰는 거에 따라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UTF-16도 그런 거를 지원을 해요. 이게 뭐 이쪽 엔디언이 저 엔디언인지. 한마디로 엄청 골아프죠. UTF-30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소 단위, 최소 크기, 한 글자의 최소 크기가 무조건 30비트라는 거예요. 4바이트. 32비트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스키 코드 A를 넣어도 이거는 32비트다.
이 개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의 모든 단어를 모든 글자를 현재 한 4바이트 블락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낭비가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, UTF-8은 아까 말했던 그런 바이트 뒤집는 문제가 없어요. 있을 수가 없죠. 그 대신에 또 재밌는 게 아스키 코드를 그냥 줬을 때 아스키는 0부터 128이잖아요. UTF-8 스펙대로 보면은 이게 그냥 똑같아요. 아스키 코드는. 근데 아스키 코드가 아닌 게 넘어갈수록 이제 이게 바뀌는 거니까 127까지는 아스키랑 똑같고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. 그래서 UTF-8 Everywhere로 돌아가면은 얘네가 하는 말은 UTF-16 버려, UTF-32 버려, 다 버려. 그냥 UTF-8으로 가. 이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편해. 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도 내부 구현을 결과적으로 UTF-8로 다 갔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UTF-8이 아까 말했던 120세까지는 아스키랑 똑같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캐릭터들, 예를 들어 한글 캐릭터를 만들 때는 이게 한 3바이트 정도가 돼요, 사실은.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게 계속 연속이 되는 바이트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 글자가 끝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제일 높은 비트 수에 특별한 그 비트 패턴을 놓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비트, 제가 지금 한번 스펙을 찾아볼게요.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만든 지 한 달 넘어서 제일 앞에 게 제 기억에는 0이면은 그걸로 글자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스트링 랭스 함수를 뭐 쓰거나 그럴 때도 그냥 제일 앞에 비트가 0인지에 따라 그게 실제 스트링 뭐라 그럴까, 뎁스라는 걸 확인할 수, 아니 스트링 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글자가 거기 하나가 있다.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다, 예를 들어서 바이트가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바이트만 봐도 나와요. 첫 번째 바이트가 세 개가 11빵, 그러니까 빵으로 시작하는 건 거기서 끝나는 거고 11빵으로 시작하면 그게 2바이트짜리 글자예요. 그리고 그게 111빵이면 그게 세 번째. 그리고 바이트가 3개. 그리고 1111빵. 그럼 4개잖아요, 1이? 그리고 빵이 붙잖아요. 그러면은 바이트가 4개짜리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모든 바이트들은 1빵으로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스트링 랭스 구하는 함수를 만들 때도 바이트에 쫙 쳐박아두고 앞에 거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. 너 4개, 이게 빵이야? 11빵이야? 111빵이야? 111빵이야?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그걸 점프를 하면서 그러니까 스트링 랭스도 쉽게 구할 수 있고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은 보통 캐릭터 어레이를 쓰잖아요. 아니면 U into 8 어레이. 그 어레이 길이가 스트링 길이가 아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근데 단점은 윈도우스 자체에서 UTF-8을 그렇게 잘 지원하진 않아요. 그래서 요즘 C++에서 조금 함수가 나오고 이런 게 있긴 한데, 그 윈도우스 API는 여전히 다 아까 말했던 멀티바이트, UTF-16에서 약간 들떨어지네. 그렇게 작용을 하고, 그래서 UTF-8 Everywhere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네 프로그램 안에서 도는 모든 스트링은 기본이 UTF-8이라고 가정을 해라. 네가 코드를 짤 때. 그러면 하나로 통일되니까 이게 아스키 캐릭터인지 유니코드 캐릭터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딱 하나로 가고, 마지막에 그러니까 외부 API 호출할 때, 예를 들어서 파일 읽어오는 API라던가 이런 거 호출할 땐 걔네는 멀티바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그 순간에만 뭐 C++ 함수 중에 UTF-8을 16으로 바꾸는 게 이제 들어왔어요. 그런 식으로 그걸 써서 변환을 해서 호출을 하고, 아니면 뭐 또 역시 읽어오는 게 있으면 API에서 읽어온 다음에 그 순간에 다시 UTF-8으로 변환해서 네 코드 안에서는 UTF-8으로 다 돌아라. 그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UTF-16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웬만한 한국어 언어들이 2바이트에 다 들어가요. 한국어는 다 2바이트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굳이 3바이트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을 아낄 수 있다. 이건데 뭐 솔직히 요즘 메모리가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좀 3바이트씩 쓰더라도 코드가 깔끔해지고,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UTF-8이 낫다는 거죠. 그리고 UTF-8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. 아스키 코드를 많이 넣어요. 솔직히 코딩하다 보면 한글 넣을 필요 없고 영어만 해도 되니까. 아스키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스키 코드가 그냥 이제
쉽게 읽을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얘기하면은. 그 실제 우리가 여태까지 보던 아스키 코드랑 일치한다는 것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엔디안리스, 이게 바이트 오더가 0123인지 3210인지 그거에 따른 구분이 없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저도 코드를 일단은 그 방향으로 짰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UTF-8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유니코드고 다른 유니코드는 절대 지원을 안 하고요. 그러나 저는 약간 한 가지 다르게 한 게 뭐냐면 저는 아스키 스트링을 따로 뺐어요. 그래도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유저한테 보여주는 스트링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? 유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파일 시스템을 긁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프로그램 안에서만 도는 거. 그런 거는 솔직히 굳이 제가 유니코드를 써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제가 클래스를 2개 만들긴 했어요. 스트링 하나하고 유니코드 스트링하고.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서트를 열심히 박아서 이제 아스키 스트링은 제일 앞에가 언제나 0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UTF 스트링은 아까 UTF-8 스트링은 제가 말했듯이 아스키도 솔직히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스트링 클래스의 차이는 일반 스트링 클래스는 이제 그 길이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가 실제 스트링의 길이라고 가정을 하죠. 근데 이제 그거를 디버그 때는 이제 어서트를 박아놔서 앞에가 0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코드를 유니코드 넣는 순간 어서트가 나게 바꾼 것 뿐이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링들은 절대 여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서트를 통해서 좀 이용을 좀 제한을 한 게 전부고 그래도 제가 UTF-8 Everywhere 읽어보고 한참 고민도 해보고 이것저것 코딩도 짜봤는데 확실히 가장 깔끔해요. 가장 깔끔해요. 그 메모리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좀 더 메모리를 과소비하는 이게 만약에 와이어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아야 되는 스트링이라면은 압축을 하면 될 것 같긴 해요. 사실은. 그래서 압축을 해서 보내도 되고 뭐 그게 아니면은 뭐 그런 트래픽이 뭐 1.5배 늘어나는 거에 문제가 없던 그냥 보내도 되고 근데 생각보다 UTF-8을 압축을 했을 때 압축률이 좋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건 UTF-8 Everywhere 보면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보내는 스트링이 순수하게 모두 다 한글이 아니라 대부분이 영어라면 아니면 영어하고 한글 비율이 뭐 80대 20이라면 80%는 그냥 1바이트 쓰는 거고요. 20%만 2바이트씩 더 쓰는 거거든요. 그러면 실제 늘어나는 바이트 수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뭐 압축해도 되고. 그래서 제가 이제 UTF-8 Everywhere라는 걸 받고 저도 조금 구현을 해본 상황에서 뭐 이게 라이브러리가 엄청나서 누구한테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아니에요. 제 엔진을 쓰기 위해 만든 간단한 클래스 몇 개일 뿐이지. 써본 결과 저는 만족스러워요. 그래서 유니코드를 지원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단순하게 그냥 지금 2바이트씩 박아놓아서 지원 안 되는 캐릭터 무시하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한번 만드실 때 UTF-8 쪽을 고려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. 이거 UTF-16이 훨씬 난 거다라고. 근데 현재 목이 잠겨서 웹 쪽은 전부 다 UTF-8으로 거의 정립이 됐죠. UTF-16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UTF-8을 거의 써요. 웹 쪽은 영어가 많아서. 그래도 이제 UTF-8이 굉장히 많아지고 정립이 돼가는 과정이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UTF 확실히 스펙 중에 가장 많이 쓴 것도 UTF-8이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UTF-8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유니코드 뻘짓을 공유를 했고 그 UTF-8 Everywhere 웹사이트는 밑에 제가 붙이던가 할게요. 예, 포프였습니다.